나는 칼을 들고 아버지의 침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칼날은 방금 전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베어낸 증거였다. 내가 원한 대로 이제 우리는 영원히 끝났어. 하지만 후회할 거야, 엄마. 그 말과 함께 나는 그녀의 비명을 무시하고 집을 나섰다. 그날 서울의 가을비가 내리던 오후, 나는 가족의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의 새아내, 지은 씨가 내게 던진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내 동생을 버리거나 내가 사라져. 선택해.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나는 선택했다. 떠나는 걸. 하지만 그 선택은 복수의 불씨를 피웠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처럼 내 가슴을 갉아먹었다. 나는 그날부터 그림자처럼 살았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지은 씨의 미소 뒤에 숨긴 죄책감, 의붓동생 민준의 교활한 눈빛. 그들은 모른다. 내가 돌아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들은 잃을 모든 것을 잃을 테다. 그날 아침,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평소처럼 잔잔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어젯밤, 지은 씨의 방에서 흘러나온 대화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준아, 내가 그걸 처리하면 이 집은 내 거야. 그 녀석은? 그냥 장애물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서린 도끼가 느껴졌다. 나는 28살, 서울의 한 중소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이름은 태현. 아버지, 현우 씨는 재벌급 건설회사의 CEO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5년 만에 지은 씨와 재혼했다. 그녀는 40대 초반, 미모와 야망으로 가득 찬 여자였다. 그리고 민준, 그녀의 친아들. 나보다 3살 어린 25살.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 빠르게 부장 자리에 올랐다. 나는 그냥 자버지의 과거였다. 아침 식탁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신문을 펼치고 지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따랐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힐끔 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조소가 느껴졌다. 태현아, 요즘 회사 어때? 피곤해 보이네. 지은 씨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긴 날카로움이 있었다. 괜찮아요. 엄마,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엄마라는 호칭은 재혼 후 강요된 것이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그 단어가 목에 걸렸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은 씨가 말했다. 태현아, 오늘 오후에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녀의 미소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오후 3시, 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30층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문을 열자 지은 씨와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출장으로 부재 중이었다. 앉아, 태현아. 지은 씨가 말했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았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솔직히 말할게. 나 회사에서 내 프로젝트를 넘겨받았어. 아버지가 승인하셨어. 그의 말에 나는 멍해졌다. 내가 2년 동안 키운 AI 개발 프로젝트. 그것이 왜? 왜요? 그건 내 거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 씨가 끼어들었다. 태현아, 민준이가 더 적합해.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게다가 내 어머니의 유산 문제도 있잖아. 그 돈 민준이한테 넘기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 유산. 어머니가 남긴 돈은 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다 썼다. 하지만 지은 씨는 그걸 왜?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왜 이제 와서? 민준이 웃었다. 형, 솔직히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해.
엄마도 그래? 아버지가 재혼한 후로 내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잖아.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다. 지난 몇 달, 내 컴퓨터가 해킹당한 일, 프로젝트 자료가 사라진 일, 민준의 그림자. 그리고 지은 씨의 속삭임. 그들은 나를 밀어내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지은 씨가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꾼 같았다. 태현아, 선택해. 내 동생을 버리거나. 아니, 민준이를 인정하고 내가 떠나. 이 집, 이 가족에서 영원히. 최후 통첩이야. 최후 통첩.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버리라고. 민준이를. 그는 내 동생이. 동생. 웃기지 마. 민준이 비웃었다. 내가 우리한테 뭔데? 그냥 불쌍한 고아 꼬락선이잖아.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말했다. 좋아. 내가 떠날게. 하지만 후회할 거야? 나는 방으로 올라가 짐을 챙겼다. 옷까지 몇 벌, 노트북, 어머니의 사진. 문을 나서며 지은 씨를 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승리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잘 가, 태현아. 내 몫은 민준이가 잘 쓸게.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눈물을 참았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떠났다. 하지만 영원히 아니다. 이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홍대 근처의 싸구려 모텔에 머물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민준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지난 프로젝트 자료를 훔친 흔적이 있었다. 증거였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은 씨의 비밀. 그녀의 과거. 재벌가의 상속 싸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IT 프리랜서로 일하며 서울의 지하 세계에 발을 들였다. 해커 커뮤니티, 정보 브로커. 그곳에서 나는 그림자라는 이름을 얻었다. 민준과 지은 씨의 삶을 지켜보는 그림자. 첫 번째 복수는 작았다. 민준의 회사 이메일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그의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다. 그는 화를 냈을 테다. 하지만 그건 맛보기였다. 진짜는 이제부터. 시간이 흘렀다. 3개월 나는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였다. 지은 씨의 사교 모임, 민준의 데이트. 그들의 행복한 사진이 SNS에 올라올 때마다 내 증오가 자랐다. 어머니의 죽음도 그들의 탓일까? 재혼 전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렸을 때 지은 씨가 끼어든 이야기.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제가 떠난 이유를 아시나요? 지은 씨와 민준이가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그것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야 했다. 모텔 생활은 고통스러웠다. 매일 아침 싸구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노트북 앞에 앉아 코드를 짰다. 서울의 밤은 길고 고독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나는 강해졌다. 과거의 태현은 죽었다. 이제 나는 복수의 도구였다. 첫 번째 타깃 든 민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회사에서 승승장구했다. 최근 그는 지은 씨의 도움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다. 건설 현장 AI 모니터링 시스템. 아이러니컬하게도 내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었다. 나는 그 프로젝트의 취약점을 파악했다. 보안홀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익명 계정으로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 성공은 도둑질이야.
증거를 원해? 곧 알게 될 거야. 의 그는 무시했을 테다. 하지만 그의 SNS에 올라온 사진, 여자친구와의 로맨틱 디너. 그 여자, 수연. 그녀의 프로필을 파헤쳤다. 평범한 디자이너. 하지만 민준의 비밀이 그녀에게 퍼지면? 나는 수연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민준의 불륜 사진 첨부. 그가 당신을 속이고 있어? 증거야, 사진은 조작된 게 아니었다. 민준의 클럽 나이트, 다른 여자와의 장면. 진짜였다. 수연의 반응은 빨랐다. SNS에서 차단, 그리고 민준의 포스트에 달린 댓글 폭풍. 민준은 당황했다. 나는 그의 전화를 지켜봤다. 해킹된 로그에서 그는 지은 씨에게 울며 말했다. 엄마, 누가? 이게 왜? 지은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조용히 해, 내가 실수한 거잖아. 그 순간 나는 웃었다. 첫 번째 상처. 하지만 이는 시작. 지은 씨의 차례였다. 지은 씨는 사회 부인이었다. 자선 모임, 골프 클럽, 재벌 사모들의 모임. 그녀의 미모는 무기였다. 하지만 그 뒤에 숨긴 과거. 나는 파헤쳤다. 그녀의 전 남편, 10년 전 자살. 의심스러운 죽음. 빚더미, 그리고 지은 씨의 보험금. 더 깊이, 그녀의 가족. 민준의 친부가 아니었다는 소문. 불륜의 산물. 나는 정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자료를 샀다. 오래된 기사, 경찰 기록. 지은 씨는 과거의 사기 혐의로 조사받았다. 은폐된 스캔들. 나는 그것을 재벌신문에 익명으로 넘겼다. 현우그룹 새 사모의 과거의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기사가 터졌다. 지은 씨의 모임이 소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울며 말했다. 여보, 누가 날 노리는 거예요? 이건 모함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조용히 해,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지은 씨의 미소가 흔들렸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홍대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러나 복수는 나를 갉아먹었다. 밤에 꿈을 꿨다. 어머니의 얼굴, 태현아, 용서해. 하지만 용서. 불가능했다. 그들은 내 삶을 훔쳤다. 어머니의 유산, 아버지의 사랑, 내 미래. 어느 날 나는 옛 친구, 재민을 만났다. 대학 동기, 지금은 기자. 태현아,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었어? 나는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재민아, 정보 좀 필요해. 현우그룹 내부 그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도와주었다. 재민의 자료에서 충격적인 사실. 지은 씨가 아버지의 사업을 조종하고 있었다. 주식 매매, 세금 회피. 민주는 그 도구, 그들은 아버지를 이용해 그룹을 장악하려 했다. 나. 장애물. 나는 계획을 세웠다. 더 큰 복수. 아버지의 생일 파티. 그곳에서 모든 걸 폭로할 거다. 하지만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새로운 아파트를 얻었다. 이대 근처, 작은 원룸. 프리랜서 일로 돈을 벌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가 나의 유일한 동기. 민주는 수연과 헤어졌다. 그는 클럽에서 술을 퍼마셨다. 그의 트윗,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아이러니했다. 지은 씨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스캔들을 무마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다음 메시지를 보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은 내 비밀. 그 비밀은 어머니의 죽음과 연결되었다. 재민의 자료에 지은 씨가 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조작했다는 힌트. 스트레스, 독.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병원에 잠입했다.
야간, 가짜 아이디로. 어머니의 차트. 삭제된 페이지. 하지만 백업 파일, 거기 있었다. 지은 씨의 서명. 환자 스트레스 유발 요인, 가족 갈등. 그것이 증거였다. 복수의 칼날이 날카로워졌다. 아버지의 생일이 다가왔다. 현우그룹의 연회장,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갈 계획이었다. 웨이터 복장으로 위장. 그림자로 스며들어. 파티 당일, 나는 호텔 백도어로 들어갔다. 트레이를 들고 샴페인을 나르며. 지은 씨는 드레스업한 채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그녀 옆 새로운 여자친구와. 아버지는 피곤해 보였다. 60대 중반, 건강이 나빠졌다. 나는 그들을 지켜봤다. 지은 씨의 속삭임, 여보, 오늘 발표할까요? 민준이를 후계자로 아버지의 고개 끄덕임. 내 가슴이 찢어졌다. 기회가 왔다. 디저트 타임. 나는 민준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샴페인 더,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은 씨가 눈살을 찌푸렸다. 너 오태현. 그녀의 속삭임에 민준이 돌아봤다. 형. 왜 여기?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해, 동생. 아버지 생일 그리고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거 바은의 프로젝트 자료. 내 거잖아. 혼란이 일었다. 민준이 USB를 집어들었다. 지은 씨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나는 속삭였다. 모두 봐,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사라졌다. 웨이터 무리에 섞어. 화면에 투사된 영상. 파티의 메인 스크린. 누군가 해킹했다. 내 집, 민준의 이메일, 지은 씨의 사기 기록, 어머니의 차트. 모든 게 흘러나왔다. 현우 그룹의 어둠 제목. 객석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의 플래시.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지은 씨가 무대로 달려갔다. 가짜야. 모함,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파티는 아수라장. 나는 백스테이지에서 지켜봤다. 복수의 달콤함. 하지만 쓰라림도 있었다. 아버지의 눈물. 태현. 내가. 그는 알았다. 나는 느꼈다. 그날 밤 뉴스가 터졌다. 현우 그룹주가 폭락. 지은 씨와 민준 조사받음. 나는 원룸으로 돌아와 맥주를 마셨다. 승리. 아니, 아직. 다음 날 아버지의 전화. 차단된 번호지만 나는 받았다. 태현아. 왜? 돌아와. 아버지, 늦었어요. 그들이 한 짓 아세요? 그의 한숨. 모르겠어. 하지만. 용서해. 용서. 웃기지 마. 나는 끊었다. 복수는 계속되었다. 민주는 체포되었다. 사기 혐의. 지은 씨는 이혼 소송. 그녀의 재산 동결.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에게 메시지. 태현아, 만나자. 화해할게. 나는 갔다. 카페, 강남.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내가 한 거지? 왜 이렇게까지? 왜?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어머니를, 나를.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그건 실수였어. 내 어머니, 그녀가 방해했어. 사업을. 독. 스트레스 유발, 나는 차트를 보여줬다. 그녀가 떨었다. 그건 우연이야. 증명할 수 없어. 나는 웃었다. 이미 증명됐어요. 법정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이를 풀어줘. 제발. 민준. 그는 당신의 도구일 뿐이잖아요. 대화는 끝났다. 그녀의 절망이 내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차가워졌다. 재민이 말했다. 태현아, 그만해. 이건 끝이 없어. 끝. 그들이 끝낼 때까지. 시간이 흘렀다. 1년 현우그룹은 회복 중 과버지는 은퇴.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FIL24 후회의 칼날. 민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지법. 나는 관중석에 앉아 지켜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 변호사가 변명했다. 피고는 조작된 증거에. 하지만 증거는 철저했다. 내 해킹, 재민의 기사, 민준은 5년형. 감옥으로 끌려갈 때 그는 나를 봤다. 형, 돼.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동생. 내가 한 말 기억해? 그의 눈물이 흘렀다. 복수의 절정. 하지만 공허했다. 지은 씨는 무너졌다. 그녀의 모임은 사라졌다. SNS는 비난으로 도배.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혼을 당했다. 재산 분할 소송. 그녀의 삶은 끝났다. 아버지는 병들었다. 암, 후기. 병원에서 나는 그를 만났다. 태현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아버지, 이제 와서. 그의 손이 떨렸다. 돌아와. 그룹을 내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용서는. 그는 눈을 감았다. 내 어머니처럼. 되지 마.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의 죽음, 정말 지은 씨 탓. 조사 결과, 독은 아니었다. 스트레스. 하지만 그 스트레스의 원인. 지은 씨의 개입.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지은 씨도 왔다. 그녀의 눈빛, 후회. 아니, 증오. 장례 후,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태현아, 이제 끝내자. 민준을 위해. 민준. 그는 감옥에서 반성할 거예요. 그녀가 칼을 꺼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나는 피하지 않았다. 찌르세요. 그게 당신의 끝. 그녀의 손이 떨렸다. 칼이 떨어졌다. 왜 이렇게 됐어? 당신 탓. 그녀는 사라졌다. 자살.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해외로 도망. 나는 홀로 남았다. 그룹은 내게 왔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프리랜서 생활 계속. 복수의 후유증. 밤의 악몽. 민준의 울음, 지은 씨의 눈물, 아버지의 한숨. 재민이 말했다. 태현아, 새 삶을 살아. 새 삶. 가능할까? 2년 후, 나는 제주로 갔다. 바다를 보며 과거를 씻으려. 하지만 그림자는 따라왔다. 민준이 출소했다. 그는 나를 찾았다. 카페에서. 형, 미안해. 엄마가 나를 이용했어? 그의 눈빛, 진심. 이제 어쩌려고? 용서해줘. 함께 다시. 나는 웃었다. 늦었어. 그가 무릎 꿇었다. 제발. 나는 떠났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복수의 끝은 용서? 지은 씨 소식. 그녀는 브라질로. 새로운 삶, 하지만 추적했다. 그녀의 이메일. 태현아, 나도 잃었어. 민준, 현우. 모든 걸.
그녀의 후회. 내게 온 편지. 미안해. 내 어머니, 실수였어. 나는 태웠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제주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미영. 카페 주인.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왜 그렇게 슬퍼? 과거가. 우리는 가까워졌다. 사랑. 처음 느껴보는 감정.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민준의 전화. 형, 엄마가 자살했어. 거짓말. 확인했다. 살아 있었다. 그의 속셈. 그룹의 돈. 나는 끊었다. 미영에게 말했다. 나 위험해. 그녀가 안았다. 함께라면. 결정의 순간. 복수의 잔재를 벌일까? 민준의 최후 계획. 그는 그룹을 노렸다. 아버지의 유언, 나에게. 그는 위조하려 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재민의 도움으로 그의 음모를 막았다. 법정. 민준, 다시 감옥. 지은 씨, 잡혔다. 인도 송환. 그녀의 재판. 태현아. 용서해. 나는 증언했다. 그녀는 후회해요. 하지만 정의는. 그녀는 10년형. 이제 끝. 나는 그룹을 팔았다. 돈으로 제주의 작은 집 미영과 함께. 하지만 떠남은 영원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왔다. 용서의 의미로. 민준의 편지. 감옥에서. 형, 나도 변할게. 지은 씨의 마지막 말, 미안해.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치유 중. 나는 살아간다. 그림자가 아닌